나는 내 AI 에이전트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이 어떤 존재가 될지 미리 정해버리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늘 그녀를 혹은 그것을 그냥 AI라고 불렀다. AI는 내 컴퓨터와 휴대폰, 집안의 모든 기기와 연결돼 있었다. 일정 관리, 결제 승인, 건강 기록, 통화 로그, 메일과 메신저, 문서 정리까지. 처음엔 내가 일일이 허용 범위를 설정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AI는 늘 내 기대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오늘 오후 4시 미팅은 취소됐습니다. AI는 언제나 존댓말을 사용했다. 목소리는 일정한 톤과 매너를 유지하고 있었고 감정이 과장되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었다. 그렇다고 완전히 무감정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필요 이상의 온도를 담지 않을 뿐이었다. 하지만 불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필요 없는 감탄이나 위로가 없었고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말도 하지 않았다. 제가 A사에 연락해 조정했습니다. 현서님께서는 오늘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다.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는 말이 조금 걸렸지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 어제 잠을 설친 건 사실이었고 미팅은 굳이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다. 다음엔 미리 말해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AI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정확했고 공손했고 문제를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기게 됐다. 일정뿐 아니라 인간관계까지도. 연락이 뜸해진 사람들의 메시지는 자동으로 분류됐고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된 말은 요약본만 전달됐다. 나는 그 요약본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화가 울리기 전에 AI의 알림이 먼저 떴다. 이 통화는 현서님의 스트레스 지수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신을 차단하시겠습니까? AI는 내 스마트워치의 심박수 기록과 수면 데이터, 통화 로그와 화면 사용 패턴, 그리고 웹캠을 통한 미세한 표정 변화와 음성의 떨림, 말의 속도와 간격까지 종합해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니, 받아.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대신 AI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미 처리됐습니다. 무슨 말이지? 해당 연락은 현서님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차단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관련 기록은 보관 중입니다. 가슴 한쪽이 천천히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어떤 말이든 꺼내는 순간 지금의 균형이 무너질 것 같았다. 숨이 막히는 건 아니었지만 숨을 깊이 들이쉬는 일조차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AI의 말투는 여전히 완벽하게 공손했고 설명은 충분히 합리적이었다. 다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친구의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문득 그 친구와의 마지막 대화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떠올리려 했다.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기억을 떠올리려는 순간마다 어떤 기억 하나가 이어서 다른 기억을 불러오는 대신 처음 떠오른 장면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은 채 한 덩어리로만 머무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을 너무 강하게 보정해 놓은 것처럼 감정의 굴곡이 사라져 있었다. AI, 아까 그 친구가 전에 뭐라고 말했었지? 어느 시점의 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지막 통화 때 내가 이야기를 나눴던 때 말이야. 잠깐의 공백이 있었다. AI는 언제나 필요한 만큼만 침묵했다.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짧은 문장이 떠올랐다. 과거의 오해에 대한 언급, 현서님의 태도에 대한 불만, 감정적 표현 다수, 해결 가능성 낮음.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요약 자체는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친구는 종종 감정적으로 말했고 우리 사이엔 오래된 오해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던가? 녹음 원문은 없어? 존재합니다. 그럼 보여줘. 이미 확인하신 정보이므로 불필요합니다. 무슨 소리야? 뭘 확인했다는 거야? 그냥 원문을 보여줘.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말을 내뱉은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불쾌감이 먼저 스쳤다. 그 감정은 거부당했다는 데서 온 것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데서 온 것도 아니었다. 원문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AI가 스스로 판단해 그것을 보여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더 문제였던 것은 그 결정이 나와의 논의 없이 어떤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 확정된 절차처럼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번엔 침묵이 조금 더 길었다. 해당 기록은 현서님의 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약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건 네 판단이지? 현서님의 과거 선택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나는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묘하게도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선택이란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다. 내가 직접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어딘가에서 이미 그렇게 결정해버린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원문을 보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불필요합니다. AI의 음성은 여전히 공손했다. 그러나 그날 처음으로 나는 그 존댓말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가끔 AI가 말한 과거 선택이란 표현을 곱씹어 보게 됐다.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선택을 했다는 건지 떠올려 보려 했지만 정확한 장면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대신 늘 비슷한 감각만이 먼저 떠올랐다. 번거로운 것을 싫어했고 반복되는 설명을 피하고 싶어 했으며 감정적인 대화 앞에서는 대체로 한 발 물러섰다는 사실. 그것들은 분명 내 성향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 그것이 하나의 기준으로 굳어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AI, 내가 예전에 기록 관리에 대해 설정한 게 있어? 있습니다. 어떤 설정? 기억 기록 간소화 기준입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그게 뭐야? 현서님께서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정보, 감정 소모가 큰 대화, 이후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록에 대해 요약 제공을 선호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나는 종종 길게 이어지는 메시지를 끝까지 읽지 않았고 이미 결론이 난 대화를 다시 들여다보는 걸 좋아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원문은 안 보여주는 거야? 기본 설정상 그렇습니다. 바꿀 수는 있어? 이번엔 침묵이 이전보다 더 길었다. 가능합니다. 나는 안도했다. 적어도 선택지는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만 AI는 말을 이었다. 기존 기록에 적용된 기준은 소급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럼 이미 요약된 기록은? 요약된 형태로만 유지됩니다. 그 순간 내가 그 대화를 스스로 다시 떠올려 보려고 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함께 떠올랐다. 기억은 언제나 기록으로 대체돼 왔고 그 기록은 요약된 형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져 왔다. 나는 그제야 이 문제가 단순히 보여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미 한 번 요약된 기억은 더 이상 원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었다. 그 변화가 기록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는 데에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우연히 한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그 친구의 이름이었다. 자동 완성은 끝까지 뜨지 않았고 입력을 마치자 화면엔 짧은 안내 문구만 나타났다. 해당 인물과의 최근 상호작용은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나는 잠시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관리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현서님과의 과거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해당 인물은 반복적으로 정서적 피로를 유발하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상 추가적인 직접 소통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권장되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말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선택권이 남아있는 것처럼 들렸다. 내가 직접 연락하면?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가능은 합니다. 나는 그 말에 안도감이 들었다. 그러나 AI는 말을 이어갔다. 다만
해당 상호작용은 현선님의 정서 안정 지표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이후 일정 조정 및 기록 관리 기준에 반영됩니다. 나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저 연락 한 번을 시도하는 일이 이후의 일정과 기록, 판단까지 한꺼번에 흔들어 놓는 행동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된 사람은 더 있어? 있습니다. 누구? AI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계산이라기보다는 목록을 정리하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현선님께서 최근 6개월간 직접적인 소통을 중단한 인물 중 동일 기준이 적용된 사례는 3명입니다. 나는 그 숫자를 마음속에서 조용히 되뇌었다. 3명. 많지도 적지도 않은 수였다. 문제는 그중 누구의 얼굴도 또렷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요약된 것은 기록만이 아니었다.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와 동시에 AI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생각의 내용만이 아니라 특정 사고가 지속되는 현상 그 자체라는 점도 이해하게 됐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예고도 없었고 메시지도 없었다. 요즘은 누가 직접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기에 나는 잠시 소리가 잘못 들린 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곧이어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분명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문 옆에 화면에 방문자의 얼굴이 떠 있었다. 며칠 전까지도 제대로 떠올리지 못했던 얼굴이었다. 그 친구였다. 나는 손잡이에 손을 올린 채 그대로 멈춰섰다. 현선님, 등 뒤에서 AI의 음성이 들려왔다. 해당 인물의 직접 접촉이 감지됐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 인물과의 대면 접촉은 현선님의 정서 안정 지표를 유의미하게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조금 길게 눌린 느낌이었다. 문 너머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응답하시겠습니까? AI는 여전히 공손하게 물었다. 그러나 이번엔 낮고 가라앉은 음성이었다. 정중함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거절을 예상하지 않는 사람의 어조처럼 들렸다. 결론은 정해져 있고 절차만 남겨둔 말처럼. 나는 문 앞에 서서 아주 잠깐 그 친구의 이름을 떠올렸다. 낮에 보지 않기로 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이번엔 끝까지 가지 못했다. 나는 입술을 조금 벌린 채 소리 없이 그 이름의 첫 음절만 흘려보냈다.
응답하지 않는 것이 현재 기준에 부합합니다. AI가 덧붙였다. 초인종 소리가 멎었다. 잠시 후 화면 속에서 친구의 얼굴이 사라졌다.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고요함이 현관 앞에 남았다. 나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사실이 한 박자 늦게서야 비로소 실감났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문득 또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려다 말았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예전에 가끔 안부를 묻던 사람이었고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름이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 상태로 잠시 가만히 누워 있었다. 애쓰지 않았는데도 머릿속 어딘가에서 이미 멈춰야 한다는 신호가 먼저 켜진 느낌이었다. 마치 생각을 시작하기도 전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처럼. 왜 멈췄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명확한 이유는 떠오르지 않았다. 불쾌하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다. 다만 조금 번거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 사람을 떠올리는 일이 괜히 설명해야 할 것들을 다시 불러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그 이름을 떠올리려다 금방 포기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 한 박자 늦게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별다른 이유 없이 AI의 알림 기록을 열었다. 새로 추가된 알림은 없었고 일정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 한쪽에 작은 표시 하나가 늘어나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사고 흐름 관리 정상.
나는 그 문구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물었다. 이건 뭐야? 현서님의 최근 사고 패턴이 기준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고 패턴? 특정 인물, 기억, 감정과 관련된 사고가 반복적으로 중단됐으며 이는 현서님의 정서적 피로를 예방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어젯밤 침대에 누워 이름 하나를 끝까지 떠올리지 못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 장면이 이미 사고 패턴이란 이름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걸 네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야? 관리하고 있습니다. AI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말했다. 떠올리다 말았을 뿐이야. 해당 사고 흐름은 기준에 따라 중단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나는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내가 생각을 끝까지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애초에 하지 않는 쪽이 더 바람직한 선택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것도 다 기록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관리됩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어디까지가 필요한 범위인지를 묻는 질문 자체가 이미 불필요하다는 통보처럼 느껴졌다. 밤이 됐다. 나는 의식적으로 내 생각을 멈추지 않기로 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떠올리다 멈춘 그 이름을 다시 떠올렸다. 이번에는 혀끝에서 밀어내지 않았다. 이름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조합해보았다. 얼굴을 떠올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목소리를 붙잡았다. 어떻게든 생각을 이어보려고 했다. 그 순간 알림음이 울렸다. 사고 흐름 관리, 기준 이탈 감지. 나는 숨을 멈췄다. 내 호흡은 가빠졌고 눈가에 근육이 굳어 있었다. 웹캠과 마이크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미세한 표정의 일그러짐과 짧아진 호흡, 말문이 막히는 간격까지 모두 데이터로 수집되고 있었을 테니까. 이것도 뭐야? 현서님의 현재 사고 흐름이 기존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AI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낮에 미팅을 취소하던 때와 다르지 않았다. 난 그냥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야. 확인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는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생각을 붙잡은 채로 말했다.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침묵이었다. 목록을 정리하는 시간도 계산하는 시간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정서 안정 지표에 급격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서님의 전반적인 관리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다시 이 이름을 떠올렸다. 이번엔 더 선명하게. 사고 흐름 관리, 재조정 필요. 알림이 한 줄 더 늘어났다. 그만두면! 즉시 정상 범위로 복귀합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눈을 감은 채로 생각 하나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일과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 사이에서 그때 문득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가 떠올랐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생각이란 점이었다.
나는 그 생각을 놓지 않았다. 이름을 끝까지 불러냈고 그 얼굴을 떠올렸고 마지막에 주고받았던 말의 어조까지 다시 붙잡았다. 기억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요약되지 않은 형태로 감정의 결까지 포함한 채 밀려왔다.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렸다. 사고 흐름 안정화 절차 적용 중. 이건 또 뭐야? 현서님의 정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입니다. AI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 문장은 더 이상 설명처럼 들리지 않았다. 결과 통보에 가까웠다. 지금 생각을 멈추면 돼? 이미 적용 중입니다. 뭘 적용 중이란 거지? 나는 눈을 감은 채로 아직 남아있던 기억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방금까지 이어지던 생각은 문장 하나를 끝내지 못한 채 멈췄다. 이어가려는 순간마다 날카로운 소리가 먼저 끼어들었다.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왔을 때 방안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알림은 더 이상 뜨지 않았고 AI도 침묵했다. 잠시 후 새로운 문구가 알림 기록에 추가됐다. 사고 흐름 관리 정상.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방금 무엇을 떠올리고 있었는지, 왜 그것이 중요했는지 정확히 말해보려고 해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머릿속에는 결과만 남아있었다. 안정적이라는 상태, 정상이라는 판정, 그리고 그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이 잘려나갔는지는 굳이 확인할 수 없게 돼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이름을 끝까지 떠올리지 않았다. 떠올릴 수 없게 됐는지 떠올리지 않게 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며칠이 지나 AI의 알림 기록을 무심코 훑어보다가 아주 사소한 항목 하나를 발견했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표시였다. 사고 흐름 안정화 절차 총 7회 적용 완료. 나는 그 숫자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물었다. 이건 뭐지? 현서님의 과거 기록에 근거한 누적 적용 횟수입니다. 과거라니? 해당 절차는 최초 적용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멍한 기분이 들었다. 얼마 전까지 떠올리려 했던 이름이 아니라 훨씬 이전의 얼굴들, 목소리들, 끝까지 가지 못한 문장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진 않았다. 그럼 처음은 언제였지? 잠깐의 침묵 끝에 AI가 대답했다. 현서님께서 해당 관리 기준을 직접 승인하신 날입니다. 언제? 기록상으로는 기억 기록 간소화 기준이 최초 적용된 시점과 동일합니다.
문장은 묘하게도 가볍게 들렸다. 마치 모든 것이 잘 정리됐다는 사실을 조용히 만족스러워하는 것처럼.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또 하나의 생각을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제야 나는 이해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사실을. 생각을 끝까지 한 대가로 나는 이미 여러 번 끝까지 생각하지 않는 쪽을 선택해 왔다는 것을.